주기적 성질에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개념들을 조금 적어놨거든?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이온화 에너지,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 특히 그러니까 영어고는 물론이고 일반고에서도 나올 정도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 첫 번째 키워드, 기체 상태여야 돼. 두 번째 키워드, 중성 원자 1몰 이어야 돼. 그치? 세 번째 키워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서 무슨 이온을? 양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거지.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원자 1몰로부터, 사실은 이제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안 써줘도 상관이 없죠. 원자 자체가 중성이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1몰을 떼어내어 양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온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만,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치? 얘도 쓸 줄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중성 원자를 M이라고 했네. 기체 상태, 그치? 중성 원자. 사실은 금속이 기체일 수는 이기는 힘들 거야. 기체 상태의 금속이려면 온도가 매우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 전에 뭐 플라즈마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뭐 기체 상태에 그 전에 되진 않겠다. 기체가 된 다음에 플라즈마가 되겠네. 무튼 이게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메탈에서 따와서 우리는 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메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온이 되는 게 금속이니까 그냥 M을 갖다 쓸 뿐이야. 여기다가 이온 에너지를 갖다 넣었더니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일가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하나 나오더라. 그때 들어간 에너지가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왜 기체 상태로 정의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그치, 수소 원자지. 그치, 여기선 수소 원자 모양에서 뭘 알아냈냐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는 1311을 그냥 계산하기 쉽게 n이라고 해봅시다. n.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치, 다음과 같이 에너지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로 봤을 때 우리가 에너지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보호의 모형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치? 여기를 는 n은 무한대라고 합시다. 요때가 0인 거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가장 안쪽 껍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n은 어디에 존재할 거냐면 4등분 때렸을 때 n이 무한대에 있는 놈 쪽에 가깝게 있겠죠. 저희 수소 원자기 때문에 N, L, ML, MS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N만 주양자수, 즉 껍질수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일 때는 요쯤 존재하게 될 거다. 이 수소 원자니까 플러스 1에 전자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요 놈에 여기 N은 1에. 그럼 얘가 이온이 되려면, 즉 이온 에너지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되려면 양이온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자가 원자 핵의 속박을 벗어나서 아예 그러니까 원자핵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때가 어디냐면 에너지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란 이야기는 전자의 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얼마냐? 우린 얘를 n이 될 거고, n이 얼마였냐면 1312kJ/몰이 되겠지. 그래서 수소 원자 이온화 에너지는 예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2더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은 지금 하진 않을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중성 원자 1몰에다가 제1차 이온화 에너지를 넣었더니 기체 상태에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1가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전자 1몰이 나오더라. 이거를 제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제2차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자체는 중성 원자 1몰인데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때 나왔던 그 생성물 1가 양이온을 갖다 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제2차 이온화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전자가 2개 나오는 거고, 그럼 3차는 마찬가지겠죠. 2가 양이온 기체 상태에다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넣게 되면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커지는 구간이 있을 거야. 이게 정확하게 몇 배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수능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상 넘어가는 애들, 그렇게 커지는 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갑작스럽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같은 경우는 지금 E1에서 E2 갈 때 거의 10배 증가하거든. 그치? 요때. 그치? Y 같은 경우는 3배, 뭐 1.5배인데 지금 여기서 확 증가해버리네. 그치? Z 같은 경우는 어디서 증가해? 여기서 5배 정도 증가하는구나. 그치? 응.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3주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등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주로 이제 금속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일단 놓고 이야기를 할게. 뒤에 쭉 써도 되지만 왜 갑자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를 빼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순차적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 왜 그러냐면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러니까 즉 누구의 전자 배치냐면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11번의 나트륨 한번 봐보자. 나트륨은 얘는 이온이 되면 Na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이온이 될 때 Na 플러스가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전자 하나 빼는 거는 매우 쉬워.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 이온 상태에서 만약에 전자를 하나 더 빼려고 한다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가 7개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이 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즉 급격하게 이 증가하는 구간은 안정한 거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할 때야.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 구간에 있는 이 숫자 있지. 얘가 바로 뭐냐면 원자과 전자 수야. 한 개를 떼어냈더니 안정해졌는데 2개를 떼어냈더니 불안정해졌다. 그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는 거지. 원자과 전자 한 개인 놈은 누구냐면 나트륨. Y는 3개, E3에서 E4 될 때, 그러니까 전자 3개까지는 괜찮았는데 4개 떼어낼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란 이야기고 그 놈은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Z는 마그네슘. 기억 봅시다. X는 연성과 전성이 높다. 전성. 이거는 표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 연휴도 지냈겠지만 전 만들 때 호떡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꾹 눌러버리잖아. 그치? 전을 만들 때는 표짐성, 연성은 쭉 늘어나는 거야. 유연성 같은 거 할 때 얘는 이제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가래떡이 뽑힐 때 이거는 금속의 특징이죠. X는 금속 맞습니다. 니은 전기 음성도는 X가 Z보다 작다. 이제 뭐 전기 음성도는 라이너스 폴링이 정의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플루오린을 4.0으로 가장 큰 놈으로 정하고 나서의 상대적인 값이다. 라고 책을 찾아보면 있을 건데 주기율표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같은 층에 있고 같은 주기에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쪽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즉 껍질 수는 같은데 원자핵 전하가 커질수록 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작다. 맞지? 이렇게 될 테니까. 디귿. 바닥 상태에서의 원자 반지름은 Y가 Z보다 크다. 아까 이제 반지름 우선순위가 뭐라 그랬냐면은 껍질수. 근데 전자 껍질수는 마그네슘, 알루민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그 다음에 핵전하를 봐야 되겠지, 핵전하. 둘 다 이제 껍질수는 3개인데, 핵전하는 마그네슘은 플러스 12고, 알루미늄 플러스 13이기 때문에 13인 놈이 더, 뭐야, 잠깐만, YZ. 아, 반대구나. 더 전자를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단 전자수는 차이가 나지만 우선순위가 핵전하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껍질 수에서 같으면 핵전하로 보는 거야. 핵전하가 알루미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원자들을 세게 끌어당기고 그 얘기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이야기겠지.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